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팀은 왜 기본에 충실한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저는 기본이라는 게 그 업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라고 하면 뭐 알파벳 A, B, C, D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팀워크에 대한 얘기고 팀워크의 기본인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왜 충실한가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떤 사례를 통해서 큰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굳이 따지면 내용이 거의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덕목, 그 세 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고 그 세 가지 덕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달드릴 내용은 사실 별로 없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그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어, 겸손, 갈망, 영리함이에요. 이 겸손, 갈망, 영리함은 팀 플레이어, 그러니까 조직 이런 팀의 구성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겸손, 갈망, 영리함. 네, 겸손, 갈망, 영리함. 이 영리함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겸손도 사실 오해가 있어요. 겸손은 무슨 뜻인지는 다들 뭔가 막 은근히 그건 막연해요. 약간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재능, 자기의 성과를 이렇게 저평가하고 상대에게 그런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 그러니까 재능이나 능력을 저평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업무를 진행하고 그냥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얘기고요. 그쵸? 사람들은 많이 겸손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갈망이에요. 오히려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 갈망은 사실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헝그리, 배고프다는 거고요. 갈망. 더 많은 성장하고 싶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갈망이 없는 그런 멤버랑 같이 일을 하면 정말 힘이 빠지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렇게 뭔가 성장할 생각도 없고 일을 많이 할 생각도 없고 뭔가 책임을 많이 지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좋은데 막 열심히 안 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리함인데요. 영리함. 영리함이라고는 이 책의 영리함이라고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이 영리함 오해가 있는데 영리함이라긴 표현은 사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타인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그걸 영리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영리해야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그게 생각보다 쉬운 능력은 아니거든요.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게 확실히 영리해야 그런 걸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 적당한 리액션이나 적당한 도덕, 적당한 예의 이런 것들 다 차려야 대인관계가 좋잖아요. 네. 그 타인에 대한 상식 그런 것들 영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겸손, 갈망, 영리함이 사실 그냥 필수 요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노력하면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요게 다입니다. 근데 뭐 부가적으로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아니면 두 가지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얘기나 대처 방법 같은 거,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는 방법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뭐 앞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냥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아주 뭐 명확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영리한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능력은 있어, 갈망은 있어. 근데 영리하잖아. 그러니까 타인과 잘 못 지내. 이런 사람들이랑 약간 부가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일으켜요. 되게 갈등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이 영리함이 없는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회사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 많이 퇴사를 합니다. 이 영리함이 부족한 부분 때문이죠.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요. 영리함이 저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오히려 다른 부분이 훌륭한데 영리함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조직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 내용은 이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얘기고 어, 그 외에는 설명하는 것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되게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술술 읽히나? 하여튼 왜냐면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내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인간관계의 그 조직에서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도 약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기에는 쉬운데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 책도. 네, 끝입니다.